자, 핵심 16번입니다. 자, 나이키스트 선도라고도 하고요. 벡터 궤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주파수 응답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주파수 응답 곡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나이키스트 선도라고 하고요. 벡터 궤적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전달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이 전달함수가 어떤 주파수 궤적을 만들어내겠는가, 이걸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1차 지연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 전달함수는요. GS가 1 플러스 TS분의 1로 나와 있는 이런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가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 S를 J오메가로 바꿉니다. 1차적으로는요. S를 J오메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파수 응답이라겠죠.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주파수에 대한 응답 특성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S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J오메가로 변환해 놓고 풀어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오메가를 0으로 보내거나 또는 무한대로 보내서 나타나는 이득값과 위상값을 각각 계산하는 겁니다.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오메가가 0일 때는요. 0을 집어넣으면 K로 나올 거예요. 이득이. 그죠? 그 다음 어차피 분자는 위상이 없습니다. 실수만 했기 때문에. 자, 오메가가 만약에 0이다라고 했을 때 위상은 몇 도일까요? 당연히 분모도 0도죠. 분모도 0도, 분자도 0도. 그러니까 0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가 무한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무한되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득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오메가가 무한대란 얘기는 허수가 크다는 얘기죠. 허수가 크게 되면 이제 실수를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실수가 존재하지 않고 허수만 있다라는 조건으로 본다면 분모의 90도가 나오게 되죠. 허수 자체가 의미하는 게 90도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90도면 분자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 이 위상각이 마이너스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줍니다. 오메가가 0일 때하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그래서 이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동할 때 나타나는 바로 요 이득과 위상곡선을 바로 주파수 응답곡선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메가가 0일 때 이득은 K였어요. 그리고 0도 축에 있다겠죠. 요 실수축이 0도 축이니까 0도 축 어떤 점에 K가 있다라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메가가 0일 때다라는 얘기죠. 자,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요. 0으로 접근하죠. 이득이 0으로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90도 축을 향해 0으로 접근합니다. 이 마이너스 90도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축을 향해서 바로 0으로 이렇게 접근해주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0으로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축을 따라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원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나오는 것이 바로 1차 지연 요소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그리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금방금방 찾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지연 요소를 이렇게 옮겨 그리고 또 2차 지연 요소가 만약에 나왔을 때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전달함수에 따라서 이 그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정답 찾는데 2초가 안 걸릴 겁니다. 2초가 안 걸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달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1 플러스 TS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실수하고 허수하고 이렇게 결합된 이런 모양이 분모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지금 요게 한 개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바로 1 플러스 t1s 1 플러스 t2s 두 개 있을 때죠. 위에는 이제 K만 쓸게요. 자, 세 개 있을 때도 한번 그려볼게요. 1 플러스 t1s 1 플러스 t2s 1 플러스 t3s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자, 네 개가 있다라고 구해봅니다. 1 플러스 t1s 적진 않을게요. 1 플러스 t2 1 플러스 t3 1 플러스 t4 뭐 다섯 개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요런 모델은 전부 다 이런 모델은요 전부 다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출발점이 실수축 어떤 임의의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출발점. 자, 그러면 지금 1 플러스 ts가 몇 개 있습니까? 1 플러스 ts가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 네 개죠. 이건 도착점이에요. 이 도착점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자, 한 개일 때는 여기 4분면입니다. 자, 4분면. 자, 그 다음에 3, 4분면, 2, 4분면, 1, 4분면. 네. 요게 4, 4분면으로 들어갈 때가 한 개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3, 4분면 두 개일 때, 2, 4분면 세 개일 때, 1, 4분면 네 개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자, 그림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그림.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두 번째.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세 번째. 요렇게 되면 네 번째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짝짓기 해보면요. 첫 번째 요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네 번째 동그라미 4번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요게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건 정해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전달함수 주어지면 그냥 바로 그림 찾아주면 되고요. 그림 주어지면 그냥 전달함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자, 1 플러스 ts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s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s 실수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s 복수함수만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 위에는 k만 쓸게요.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s 괄호 1 플러스 t1s 1 플러스 t2s 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일단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s 하나 적어 놓고 1 플러스 t1s 1 플러스 t2s 1 플러스 t3s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파수응답 그래프로 그려라. 그럼 이 그림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이 그림의 특징은 전부 다 s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때 출발점은요. 바로 3, 4분면 임의의 위치 무한대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 점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s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총. 보세요. s가 총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그죠? 아까 우리가 s가 두 개일 때 여기였습니다. 둘, 셋, 넷. 여기였잖아.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짝 지어봐라 그러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된다 그랬을 때 주파수응답 그래프는 얘가 1번 되고 얘가 2번 되고 얘가 3번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만약에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S에 제곱이 붙어 있는 형태의 괄호가 추가된 겁니다. S제곱에 1 플러스 TS.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S제곱에 1 플러스 T1S, 1 플러스 T2S 분의 K.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S가 이제 몇 개가 됐습니까? 제곱이 들어가 있죠. 아까 S의 1승일 때는요. S의 1승일 때는 요 점에서 출발했었잖아. 그죠? 근데 S가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시 한 차의 이상한 무한대의 위치에서 출발이 된다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바뀌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요 S라는 게 없는 그냥 괄호의 형태 1 플러스 TS로 이루어졌을 때는 실수축에서 출발을 했었지만 S가 지금 분모에 S의 1차항이 하나 존재하게 되면 3상안에서 출발했고요. S제곱이 들어가면 2상안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도착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를 세면 됩니다. S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기 2개 있고 전체가 하나 추가되면 3개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S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기 때문에 3개는 요점이고요. 4개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요 그림에 대한 주파수응답. 요 함수에 대한 주파수응답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면 네 번째,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한 주파수응답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짝을 지어보면 1번과 2번 그래프는 바로 얘가 1번 되고 얘가 2번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한번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 전달함수에 대해서는 요게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요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착점만 바뀌죠? 요렇게 해서 요리 들어갑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정답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S가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S는 전체가 2개입니다. 그럼 출발점만 바뀌는 거예요. 자, 도착점은 같아지죠. S가 2개이기 때문에. 자, 이건 지금 뭐예요? S가 하나 있고 전체 S가 3개입니다. S가 하나 있을 때는 출발점이 여기에요. S가 전체 3개니까 하나, 둘, 셋. 도착점은 여기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찾아가시면 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오메가가 0일 때와 무한대일 때는 원래는 알아야 돼.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답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S가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출발점이 요리 바뀝니다. 그 다음에 S가 전체 총 3개니까 도착점은 여기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그림들은 지금부터 이제 답 찾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도 1 플러스 TS, 아래도 1 플러스 TS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함수 자체가 1 플러스 T1S분의 1 플러스 T2S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무조건 반운이 됩니다. 반원. 1차 지연 요소의 그림이기 때문에 반운이 돼요. 예, 반운이 됩니다. 이렇게 반운이 된다고요. 자, 지금 분모도 1 플러스 TS, 분자도 1 플러스 TS, 그러면 이제 반운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가 1이 되고, 어디가 T1분의 T2가 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T1분의 T2가 지금 1의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까? 아하. T2가 T1보다 크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쵸? 아, 맞잖아요.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T1분의 T2인데
T1분의 T2가 1보다 큰 자리에 있으니까 결과 T2가 T1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T2가 어디 있어? 분자에 있잖아. 그죠? 분자에 있는 T2가 T1보다 크면 그림 모양이 요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만약에 T1이 크면 어떻게 돼? T1이 크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T1분의 T2가 나와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T1이 크면 1보다 작아지니까 자리를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하여간 여러분들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1차 지연 요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분모 분자가 모두 1 플러스 TS로 나왔을 때는 이 반호 모양인데 0에서 출발하지 않고 1이나 T1분의 T2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동작 요소라는 거예요. 부동작. 여러분들 우리가 전달함수의 요소 중에 부동작 요소라는 걸 배우셨어요. GS가 뭐가 되는 거죠? K의 2의 마이너스 LS가 되는 거죠. 자, 이건 K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L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겠죠? 자, 이 그림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바로 요게 오일러 함수거든요. 오일러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원이 됩니다. 원.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도 만들고 사인 세타도 해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작 요소가 나왔을 때는 주파수응답 그래프 나이키스 선도가 반지름이 1인 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반지름을 K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크기가 K로 나왔기 때문에 K로 놓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건 반지름이 1인 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키스트 선도입니다. 벡터 궤적 주파수응답 곡선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 지금 준비된 문제가 3문제가 준비됐네요. 관련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차 지연요소 벡터 궤적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지연요소 벡터 궤적. 그러면 1차 지연요소의 전달함수는 1 플러스 TS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을 찾아가자. 1번이 정답이겠구나. 바로 나오겠죠? 자, 3번은 부동작 요소일 거예요. 예. 자, 4번 그림은 안 됩니다. 예, 그죠? 4번 그림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라야 되고요. 위로 올라오는 그림은 자, 좀 전에 우리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위에도 1 플러스 TS, 아래도 1 플러스 TS 이런 식의 내용일 때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두 번째. S가 하나 있네요. S가 하나 나옵니다. 출발점의 위치가 일단 다 공통적으로 삼상안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전체 S가 2개입니다. 전체 S가 2개면 도착점은 바로 요점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이건 지금 S가 총 4개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괄호가 3개가 나와야 되겠지? S의 괄호가 3개가 붙어야 요 그림이 되는 거고, 이건 괄호 5개예요. 4개입니다. 괄호가 4개. 괄호가 4개 붙어야 돼. S 다음에 1 플러스 T1S부터 1 플러스 T4S까지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S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지금 S가 3개가 필요하니까 괄호가 2개가 추가돼야 됩니다. 추가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괄호 2개. 자, 그래서 이제 2번. 하여간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떤 전달함수가 주어지면 바로바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자, S가 지금 하나 밑에 내려와 있네요. 출발점 삼상안입니다. 요게 출발점이 되겠네요. 자, 하나밖에 없네요. 3번이 정답이죠. 네. 이게 정답이 되려면 S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S제곱. 얘하고 얘는
요 S가 없어져야 돼요. 그죠? 요 S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괄호로만 들어가야 되는. 자, 그래서 이거는 괄호가 3개의 분의 1이고 이거는 괄호가 4개의 분의 1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S제곱이 되면서 괄호가 2개가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이키스트 선도 벡터 궤적 주파수 응답 곡선 정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